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 출력 360마력의 제로백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제로백 3.6초. 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요. 브레이크 밟고 엑셀 끝까지 밟고 론치 컨트롤 하나 둘 셋. 웁스. 백. 아이고 좀 늦었네.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래. 지난번에 카이엔 6기통 이후로 저 포르쉐 6기통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더 강력하면 금상첨화로 좋죠. 더 좋긴 하겠지만, 근데 평상시 이 차의 용도를 생각해 보면 와, 파나메라 4만 하더라도 진짜 힘도 좋고 뭐 밸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좋네요. 와, 이거 뭐 엄청 좋습니다. 힘도 진짜 강력하고요. 론치 컨트롤 쓰게 되면 이게 또 4륜 구동이다 보니까 특히나 구동력 배분도 정말 정교하게 잘 해가지고 동력 로스 없이 바로 튀어나가는 느낌도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4.8초인데도 론치 컨트롤 쓰면 튀어나가는 맛이 짜릿합니다. 진짜. 와.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또 차로 유지까지 같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고 속도에 맞춰 놓으면 이제 알아서 차로 유지를 잘 해주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계기판에는 핸들 그림이 하얀색으로 떠요. 근데 요때까지는 좀 괜찮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스티어링을 인계 받으십시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스티어링을 이렇게 흔들지 않고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바로 인지를 하는, 그 전기를 인지하는 정전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뭐 기존에 이게 흔들던 방식에서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정전식이 적용이 된 거죠. 굉장히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반응을 보니까 정말 예민한, 이 반응이 예민한 차 같은 경우에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가락 하나를 갖다 대면 인지를 못하고 손가락 2개를 갖다 대면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한 3개 정도 갖다 대면 거의 인지를 하는데, 이 차는 4개는 돼야, 4개는 붙여야 인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렇게 잡고 있어가지고는, 근데 뭐 대체로 주행을 하면서 그냥 손을 얹고만 있으면 그러면 알아서 계속 차로 유지를 해주니까 그 점에서는 엄청 편하고 좋죠. 자, 이제 파나메라도 장거리 여행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없거든요. 그거 적용돼 있으면 승차감도 막 노멀 모드에서 진짜 부드럽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매끈한 느낌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장거리 주행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출퇴근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개선이 잘 됐네요. 와, 도대체 포르쉐의 끝은 어디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상은 안 돼.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포르쉐는 진짜 그 천정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또 업그레이드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오디오는 710W짜리 보스 오디오가 기본입니다. 그런 반면에 글로벌에는 기본이 아닌가? 국내에는 기본이 보스 오디오가 기본이고요. 네, 이 차에는 옵션인 부메스터 3D 하이엔드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최고 출력이 1455W의 스피커가 21개. 와, 1455W.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쓰고 있던 그 시스템인데요. 이게 1400W가 넘는군요. 저는 지난번에 카이엔 시승하면서 1000W가 채 안 되지 않을까, 1000W 딱 그 근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력은 1455W라고 합니다. 음악을 잠깐 들어보면 자, 오디오는 진짜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음색도 상당히 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타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 카이엔 시승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볼륨을 최대한 많이 올리면 이게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스피커 자체가 음이 뭉개지거나 뭐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그런 잡음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쪽 운전석 도어 쪽 패널이 좀 떨려요. 볼륨을 많이 올리면.
지난번에 카이엔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조금 떨리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떨리면 안 되거든요. 잘 잡아줘야 되죠. 그래야 소리를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건 아마 안에서 어떻게 손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 때도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랑 비교를 하자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볼보 쪽이 기본 타격감이 조금 더 강해요. 이 때렸을 때 그 울림 자체가 더 단단한 울림이 나요. 근데 얘는 좀 덜 단단하지만 볼륨 자체는 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이 공간을 채우는 서라운드 느낌은 이쪽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여기를 그 영화나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 영화 사운드 같은 거 즐기기에는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음악을 좀 단단하게 듣기에는, 좀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듣기에는 볼보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둘 중에 굳이 골라라 그러면 저는 볼보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 쪽이. 근데 어쨌거나 두 개가 그 정도로 약간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포르쉐에 있는 붐메스터 오디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 해놨네요. 근데 가격이 780만 원이면 이 포르쉐 차를 생각해보면 적당하긴 한데, 네, 비싸긴 하죠. 네. 자, 그리고 가격이 기본형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 1억 6,55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와, 기본 가격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죠. 1억 6,55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뭐 거의 한 5천만 원 들어가 있어 가지고 2억 1,9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고른다고 하면 붐메스터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고 또 차로 유지 요거 넣고 하면 그 정도만 하면 2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도 어쨌거나 지금 차 급을 생각해 보면 이게 또 6기통까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비싸긴 하죠. 네, 상당히 비싼 건 맞아요. 와, 이게 파나메라가 비싸긴 하군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신형 파나메라는 와,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으로 또 포르쉐가 한 단계 더 앞선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또 한 단계 더 발전을 했네요. 와, 진짜 괜찮다. 진짜 욕심 안 내고, 그죠? 욕심 안 내고 파나메라 4 정도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터보 E 하이브리드까지는 아니고, 그죠? 그냥 파나메라 4 E 하이브리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 파나메라 4의 E 하이브리드 정도만 하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하이브리드를 넣었다 그러면 야, 이게 또 PAR을 넣을지 말지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파나메라 4를 선택하시면 PAR을 아예 선택 못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파나메라 4인데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면 그러면 그 정도 능력 되시면 그냥 PAR을 넣으시는 게 낫죠. 그래서 터보 E 하이브리드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뭐 PAR을 옵션으로 선택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파나메라 4 E 하이브리드가 나중에 추가가 돼 가지고 4 E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PAR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제 그것도 옵션 값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이 하이브리드는 사실 좀 땡기긴 해요. 아무래도 이게 4E 하이브리드가 되면 이번에 신형 그 파나메라의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전기 모터 출력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또 전기로 가는 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파나메라 4에다가 이 하이브리드 정도까지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야, PAR까지 더하면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PAR은 제 생각에는 이 4급에서는 PAR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좋긴 해요. 욕심을 접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터보 E 하이브리드 정도 되면 웬만하면 PAR 하시면 그건 뭐 넘사벽이겠죠. 그 차는 거의 뭐 스포츠카로 완전 서킷 가서 타도 정말 강력할 테고, 평상시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할 테고, 그런 차가 되겠죠. 야, 참 진짜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자,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기 위해서 차를 잠깐 세웠는데요. 피지컬 백을 한번 볼까요?
바로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와우. 오. 와. 와, 이게 지금 효과음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를 막 여기서 다 표현을 해주니까, 와,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이렇게 차 세워놓고 여기 핸드폰 거치하기 진짜 괜찮은 거 맞네요. 탑건을 한번 봐야지. 전투기는 F-14가 제일 멋있어요. 오. Off-runways are cratered. 오. You see smoke in the air. Smoke in the air, smoke in the air. Hang on. Yeah, man, splash one, splash one. 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이게 그 바우스 윌킨스가 음악에서는 확실히 음들이 더 선명하고 하나하나 변별력이 좋으면서 타격감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곡소 사운드 자체 끈적끈적한 맛이 정말 괜찮은데 이 공간 전체를 채우는 서라운드 느낌은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가 그 서라운드가 이렇게 꽉 채우는 그 느낌이 사실 조금 너무 쨍한 맛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꼭 극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와, 공간을 진짜 잘 채워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되더라도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차 잠깐 세우고 영화 뭐 1시간 봐도 배터리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괜찮거든요. 버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요즘은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땡기긴 해요. 예, 전기차로 아예 전기차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땡기긴 합니다. 자, 그러면 굳이 단점을 찾자면 좀 사소한 것들 어떤 게 있느냐면 뭐 에어컨 같은 거 조절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요, 바람 방향 이런 거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불편하거든요. 그냥 차라리 이게 손으로 만져서 바로바로 조작하는 게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쩌면 이게 미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이게 더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불편하긴 뭐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게 정확하게 나한테 막 떨어지는지 이것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점,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순정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걸 쓸 때 차량 뭐 세팅을 바꾸고 나서 만약에 카플레이로 가려면 버튼이 어디 있느냐면 버튼이 여기 끝에 있어요. 카플레이 버튼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눌러야 되는 거. 요거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보통 다른 차들 보면 이쪽 라인에 그 안드로이드 오토 버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갖다 놨어도 편할 텐데 이쪽에 있는 건 사실 조금 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가 사실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내장된 음악 앱이나 아니면 영상 플랫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좀 별도의 음악 앱 같은 게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쓰거나 블루투스를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장 앱이 있으면 음질 자체가 확실히 더 좋아져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지금 1455W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장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듣게 되면 지금보다 타격감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데 대체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내장 앱을 쓰게 되면 사운드가 확실히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없는 점도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서 영상을 볼 때 그 영상하고 사운드의 인터벌이 약간 있습니다. 요즘 대체로 인터벌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인터벌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좀 패드 큰 거 같은 거 이렇게 거치해 놓고 영상을 본다고 하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비행기에 충격을 꽝 했는데 꽝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요 정도보다는 갭이 작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약간 감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그런 거 조금 뭐 사소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그다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가격 대비 차가 사이즈가 작다, 계속 가격 얘기인 거고.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진 않은데도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도어가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되어 있기도 하지만 도어를 열었을 때 그 도어를 내가 연 각도로 잡아주는 기능이 여전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어를 열면 뭐 1단, 2단, 3단계로 이렇게 보통 열리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아니면 이렇게 울컥울컥 이렇게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내가 밀어놓은 그 위치에 가서 자동으로 딱 고정해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요즘 다른 차에서는 다 빠지는 추세인데 이 차는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상당히 반갑죠. 뭐 사실 단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게 딱히 없을 정도로 뭐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할 건 아닌데, 차로 유지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로 유지가 들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시내에서든 언제든지 차로 유지를 선택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쓰지 않더라도 차로 유지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거 생각보다 엄청 편한데, 지금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 차로 유지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불편하긴 하죠. 뭐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점들도 있고, 그 외에는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걸 뭐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잘 나왔네요 진짜.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세대로 풀 체인지된 신형 파나메라, 그 중에서 4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기대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 기대의 방향과 약간 다른 점도 있긴 해요. 저는 안락함이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많이 안락한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911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안락함도 많이 보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더 하드한데도 훨씬 더 매끄러운 주행 감각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힘도 훨씬 더 강력해졌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뭐 차로 유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기능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격도 조금 오른 게 뭐 부담이 되긴 하죠. 근데 뭐 포르쉐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신형 파나메라가 훨씬 더 좋은 거 맞고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렸던 1세대 파나메라 마크2를 그냥 떠나보내고 이 3세대 파나메라의 마음을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마음에 듭니다. 사족으로 여기 핸드폰 여기 세울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